지식 체험, 뉴스 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긴 휴전 상태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만 초점을 맞춰 공무원식 마인드로 개발과 변화 속도에서 조금은 무겁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주변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방산 비리 역시 꾸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방산 기술의 발전적 요소가 아주 높은 환경입니다. 조선업 세계 최강이죠. 전자, 반도체 등 세계적 기술 강국, 북한과의 대치로 꾸준히 국방력을 체크하고 세계 최강 미국과의 무기 공유 및 교류, 또 뛰어난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는 정부와 수뇌부의 의지만 명확하다면 방산 비리를 줄여 알차게 연구할 수 있고 뛰어난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기에 큰 이문을 남길 수 없고 부품 하나까지 납품가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구 과제 또는 무리한 연구 과제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방산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화는 삼성그룹과 빅딜로 당시 2조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합니다. 자주포, 장갑차를 만드는 삼성테크인, 그리고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텔레스 등 인수를 결정합니다. 한화는 이때 삼성의 인력들과 힘을 합쳐 무서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K9 자주포 역시 기업 집단답게 해외팔로 개척을 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등 완제품을, 폴란드에는 차체를 수출하고 현재 이집트, 루마니아, 사우디 등 수출이 새롭게 결정되거나 진행 중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 역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남아 및 몇 국가에 수출하나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을 노력하고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팔로 역시 기업 집단의 이윤 추구와 결을 같이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할 것 없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투함의 전투체계와 전자장비를 납품하고 개발도상국의 해군 함정 개량 사업 등 새 시장도 만들어냅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벤치마킹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한국에 납품을 한 적도 없던 금속절단 회사가 핀란드 개인화기를 대량 납품하기로 계약하는 등 오직 품질 성능 개선 그리고 수출로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메타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물론이고 전자파까지 완벽하게 차단, 흡수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된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 융합대학원 등 기존 전자파 차폐 소재의 한계를 극복한 초경량 소재 기술 맥신이 개발 완료됐습니다. 한국의 연구 성과에 방향성과 가능성을 기대한 미국 역시 달라붙었습니다. 미국 재료과학연구팀이 함께했는데 보안을 유지한 내용을 제외한 기술 내용들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최근 실렸습니다. 기존에는 금속 소재가 많이 쓰였지만 전자파 반사 특성이 강해 금속보다 가볍고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표면 코팅이 가능한 세라믹 소재로 연구를 시도하고 중간중간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신개념 융합 물질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티타늄, 탄소, 질소, 맥신 화합물질을, 즉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합성 나노 소재입니다. 이 기술이 좋은 점은 응용하면 각종 전자파 차폐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스텔스기도 잡는 레이더를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텔스 레이더는 한화가 기술 개발을 했고 현재 테스트 과정이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다면 곧 실전 배치될 전망이죠. 고정형뿐 아니라 이동형 전개도 가능합니다. 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차근차근 진행 중이죠. 실물 모형인데 시제 1호기가 내년 초 출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마무리됐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훈련기 제작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으로 위상을 높여가는 중이죠. 차세대의 한국형 전투기는 F-35A보다 기동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1, 시속으로 치면 2200km, F-35A보다 200km 더 빠르고 항속 거리도 길고 그럼에도 대폭 운영비가 절감되는 등 장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레이더 탐지, 저피탐, 즉 스텔스 성능이나 탑재 무기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미국이 실전 배치한 지도 한참 지났고 어쨌든 한국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 무장도 가능하고 저피탐을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 탑재도 가능합니다.
지속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형태, 또 다목적 형태의 설계라 기대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은 해양 무인 체계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된 복합 임무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에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제 해상에서 테스트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무인 수상정 군집 제어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무인 수상정은 AI 기반 학습을 통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북한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민간 대기업들이 또 학계 연구원들이 국가연구소와 함께 각각 다양한 노력과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 쓸데없는 개발, 지체, 낭비, 방산비리 자체가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방산개혁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도 많습니다. 정치권과 군부 핵심 장성들이 잘하면 무기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가전, 조선업 등 도전하는 것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였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미래 국방무기는 발사 비용이 거의 안 되는 레이저포, 인공지능 전투로봇, 무인 드론 부대 등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K방역 진단키트 때도 우리가 하면 세계 표준 선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국방무기 분야에서 미래를 선점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모두 감사드려요.